수학 문제 오답풀이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끝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먼저 자신이 틀린 문제를 확인하세요. 자신이 틀린 문제를 확인했을 때, 자, 첫 번째 유형, 개수를 찾는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문제를 노트에 적어줍니다. 보기부터 답까지, 보기부터 문제까지 정확하게 적은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나? 둔각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문제를 적고 내가 적은 답, 내가 틀린 오답, 내가 적은 답, 답은 몇 번. 자, 근데 정답은 몇 번 해서 정답이 지금 실제로 구해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개 하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세 개가 어떤 건지 표현을 해주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자, 얘는 직각이다. 그 다음에 얘는 예각이다. 얘도 예각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밑에 노트 밑에 바로 뭘 쓴다? 이 문제에 관련된 중요 개념이나 내용 정리를 해준다.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자, 둔각. 둔각이라고 하는 것은 90도에서 180도 사이이다 라고 이런 거를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 그리고 평각은 180도, 직각은 90도,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각에 관련된 이게 각의 종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유형을 볼게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음 중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자, 옳은 것은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다 적은 다음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두 점 AB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이다. 자, 얘가 일단 답이긴 하네. 그러면 답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빨간 펜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빨간 펜으로 체크 정답을 해 주시고 맞죠? 두 점 AB의 사이 거리는 자,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를 보면은 점 M이 선분 A, B의 중점일 때 M이 자 이렇게 중점일 때 A, B의 자 선분 A, M과 여기 같죠? 이렇게 표시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겠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선분 AM과 선분 BM의 두 배는 같다. 틀렸죠? 그러면 어디가 틀린 건지 다시 옳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틀렸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옆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을 찍어보면 되겠지.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고쳐줘? 한 개이다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게 오답풀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그려보면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직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고 직선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오답풀이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만나는 점을 두 직선의 중점이 아니라 교점이라고 한다. 교점 해서 얘도 이렇게 하고 교점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히는 게 오답풀이이다. 그리고 이 밑에 어떤 개념이 적어줄 수 있겠어? 여기에 들어간 개념들. 자, 두 점 사이에 얘로 표시해 볼게요. 파란색.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지금 선생님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점. 그 다음에 직선의 결정 조건. 직선의 결정 조건.
그 다음에 얘도 결정 조건과 관련된 거죠. 4번도 3, 4번은 직선의 결정 조건과 관련된 거고 마지막은 교점. 교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 포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 포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적어주고요. 똑같이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 그림의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MB가 2일 때, 자, 얘와 얘가 같다. 그래서 2cm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색깔은 다른 색펜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4cm가 되고 따라서 여기도 4c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적는 거냐? 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풀이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 AB는 선분 AM과 선분 BM의 합이죠. 그래서 4 더하기 4는 8이다 라고 적어 주시는 거예요. 자, 8cm이다 라고만 적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이를 꼭 적어 주세요. 풀이. 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적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중점. 중점의 개념을 적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면은 자, AOE의 막꼭지각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랬을 때 처음에 각 AOE를 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AOE의 막지각은 어떻게 다른 색펜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AOE를 검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검은색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문제의 각을 표시했으면 정답은 어떻게 표시하면 좋아요?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다른 색 펜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가 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만 나타내도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정답은 BOD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개념 정리는 막꼭지각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꼭 막꼭지각이란 뭐다라고 개념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를 볼게요. 주관식 문제를 보면 요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오답으로 막꼭지각이라고 적었다. 지금 막꼭지각은 틀린 거죠. 자, 얘 정답은 뭐다? 교각이다. 교각이다. 자, 우리가 교각을 몰라서 막꼭지각이라고 잘못 썼어. 그러면 어떻게? 얘를 잘못 알고 있다는 의미죠. 막꼭지각에 대한 의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꼭지각은 뭔지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막꼭지각은 뭐다라고 막꼭지각의 정의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각은 나와 있죠, 위에. 그래서 요걸로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요렇게 자기가 틀린 오답에 대한 풀이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요게 설명풀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요 문제를 푸는 건데 각 x, 각 y, 각 z를 각 구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틀렸어. 이 셋 중에 하나만 틀렸더라도 세 개에 대한 풀이 전체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라고 이렇게 적고 문제를 적은 후에 그 다음에 풀이라고 해서 먼저 x부터 구해 나가는 거예요. 각 x는 자 50도와 막꼭지각이죠. 그래서 50도 왜냐하면 막꼭지각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구하는지 적어주시는 y도 풀이를 적어주는 거죠. y는 어떻게? 자, 평각에서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180도에서 빼기 30도 빼기 각 x 즉 50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 z는
30도랑 막곡지각이 되죠? 여기 있는 30도랑 막곡지각이다. 그래서 30도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이유는 왜냐하면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오답풀이에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문제가 뭐야? 각 x 더하기 각 y 빼기 각 z는 해서 쭉 정답까지 해서 나오는 게 그래서 정답이 구하면 답이 없네 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선생님이 다 구하지 않았어요. 해서 답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개념 정리를 하겠다 하면은 내가 막곡지각을 몰라서 못 풀었을 수도 있고 평각을 몰라서 못 풀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아니면 혹은 두 개 다 내가 알고 있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수 정답 문제를 볼게요. 복수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답이 두 개인 거. 정답이 두 개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계속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보기도 적어 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자 답을 보면은 답은 2번과 여기 있구나. 2번과 5번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한 답은 1번과 2번이다. 그래도 어떻게? 풀이는 두 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이 어떻게 해? 자, 이런 것도 애매하죠, 풀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과 시작점. 자, 시작점과 방향이 있어서 자,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자, 보기 2번에 A 방향을 A가 시작점이고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다. 때문에 정답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5번도 어떻게 해야 돼? 자, D가 시작점이고 해서 쭉 적어줄 수 있겠죠? 내용을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내가 요거를 왜 선택해서 틀렸는지도 뭐 그냥 찍었다 이러면은 없겠지만 내가 요런 부분을 실수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여기에서 개념 정리할 수 있는 건 뭐야? 반직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직선과 선분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반직선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세트죠? 그러니까 세트는 같이 정리를 해준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둘 중에 하나만 틀렸어. 그래도 둘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이해됐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자, 문제를 틀렸을 때 정답을 알게 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답을 안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이제 안다, 풀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문제 왜 틀렸는지, 자신이 선택한 답이 왜 답이 아닌지, 정답은 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건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오답 노트 문제 풀이 할 때마다 한번 습관을 들여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